도대체 살사 음악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살사 음악의 멜로디 안에 있는 악기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죠? 그래서 악기를 모르면 나중에 뭐 이 음악 이 소리를 들어 저 소리를 들어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간단하게 살사 음악에 표현되는 악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살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의 모든 악기가 다 세션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인조 이상의 요즘에 근래에 보통 락밴드 해도 보통 뭐 기타, 베이스, 뭐 건반, 뭐 드럼까지 해서 보통 4인조 그다음에 뭐 세컨 기타 들어가면 5인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제 그 밴드 개념이 그런 일반적인 음악의 밴드가 아닌 오케스트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스페인어는 오르케스타. 오르케스타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15인조 이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음악 자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리듬이 강조된 음악이거든요. 이 리듬은 이제 여러 가지 리듬이 있겠지만 여기 살사에서 쓰이는 이 리듬을 우리가 이제 아프로 큐반 리듬이라고 보통 통칭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프로 큐반 음악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러면 바로 퍼커션 세션이 이제 추가가 되죠. 퍼커션은 이제 뭐 두드린다라는 개념의 세션을 보통 두드리는 개념의 어떤 타악기라고 하죠. 타악기. 그래서 그 라틴 음악에 쓰이는 퍼커션에 대한 부분을 뭐 크게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악기 같지도 않은 악기가 하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클라베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클라베는 이제 스페인어로는 열쇠라는 뜻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음악 리듬의 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열쇠인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클라베. 그래서 악기라고 하긴 뭐하고 아마 화면으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막대기 두 개예요. 막대기 두 개인데 이 막대기 두 개를 여기 있네요. 마침 준비한 것처럼. 항상 제 뒤에는 클라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베 이렇게 생긴 악기인데 이걸 치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게 연주라고 하기엔 좀 무한하지 않을까 싶지만 보통 그 살사 리듬에 대한 그 퍼커션의 그 연주 기법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귀담아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리듬의 불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전문적으로 싱커페이션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말로 이제 당김음, 엇박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싱커페이션인데 보통 정박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따 이렇게 딱 떨어지면 우리가 듣는 사람도 안정적이고 음악도 이제 평이하게 들리죠. 보통 일반적인 리듬은. 그쵸, 단순하지. 그런데 이 클라베 같은 경우는 주법 자체가 2-3, 3-2 주법이라 가지고 3-2 법 말 그대로 3번, 2번으로 나눠서 8박자에서 8박자에서 보통 4분의 4박자의 음악이니까 앞에 이제 첫 번째 마디에서는 3번을 치고 뒤에 마디에는 2번을 치고 그래서 따 이렇게 연주가 되기도 하고 또 2-3라고 가지고 따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짐으로써 리듬 자체의 그 그루브가 더 커지고 그 부분을 다른 악기들이 이제 연주돼서 채워주는 부분이 이제 따라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살사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엇박에 대한 개념은 별로 많이 배제하고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팝이라든가 대중가요라든가 뭐 대부분의 많은 노래들이 다 정박의 어떤 그 리듬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살사 음악은 아프로 큐반 리듬은 엇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엇박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박자가 바뀌진 않지만 이렇다고 박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개념인 거죠. 분명히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원근법에 의해서 하나의 막대기가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재보면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음악의 어떤 착시 현상 개념으로 어떤 포인트를 분명히 나누어 주면서 줌으로써 어떤 좀 더 그루브를 극대화시키는 역동적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 악기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끌라베. 맞아요. 그게 사실 매력이고 쌀쌀 음악을 들었을 때 저 빠져들게 하는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스텝도 보면 이제 뭐 춤에 대한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전문적이시겠지만 스텝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베이직 스텝을 밟을 때도 분명히 이제 뭐 퀵퀵 슬로우라든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빨랐다가 느렸다가 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그대로 음악이 춤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끌라베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끌라베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끌라베를 친 소리와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께 끌라베 소리를 들려드리면 네, 뭐 이런 뭐 굳이 대동소이하죠.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살사를 추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이 클라베 소리를 듣고 베이직을 밟으라고 하시면 뭐 상급자에 대한 부분 몸이 익어서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 클라베 소리에 베이직 스텝을 같이 매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시겠지만 카운트라는 방식을 춤의 배움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같이 이제 애초에 도입을 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 2, 3, 4, 5, 6, 7, 8이라는 카운트에 의해서 베이직을 연습하시는데 카운트에 의해서 베이직을 연습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는 음악에는 카운트가 섞여 있지 않잖아요. 물론 그쵸. 뭐 카운트가 가이드되어 있는 연습 프랙티스 곡은 예, 존재를 합니다만은 그런 곡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거를 플로어에서 이렇게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글로벌. 그래서 이 2, 3에 대한 부분을 카운트로 풀어드리면 네네. 자 보통 2, 3 주법을 보통 일반적으로 더 많이 이제 3, 2와 2, 3의 차이점은 지역적인 음악 장르적인 차이. 지역적인 예, 차이. 지역적인. 장르적인 대표적으로 뭐 콜롬비아 살사라든가, 네. 예, 그다음에 부갈루 뭐 이런 개념의 장르라든가 이런 음악들은 2, 3,2가 더 예, 많이 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살사가 2, 3가 이제 대부분 더 많이 쓰이는데 뭐가 뭐 맞고 더 좋고 나쁘고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연주자의 의지. 예.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간혹 듣는 식물인데 이제 끌라베 소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 3 끌라베하고 3, 2 끌라베 있는데 이제 요즘 살사 한국 씬에서는 온투를 많이 추잖아요. 네. 그래서 온투를 많이 추기 때문에 이제 2, 3 끌라베가 2의 액센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2, 3 끌라베에 온투를 쳐야 된다. 뭐 3, 2 끌라베는 온투를 좀 맞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다 안 맞다의 구분이 맞다 안 맞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온투를 추신 입장에서는 2, 3에 대한 개념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죠. 예. 왜냐면 카운트로 풀어드리면 1, 2, 3, 4, 5, 6, N 7, 8의 중간에 한 번 더 치는 거죠. 예, 그렇게 치죠. 그래서 카운트로 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치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6하고 7 사이에 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죠? 예, 뭐 예. N이라고 카운트 예. 우리가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이스 때부터 이제 원투 같은 경우는 2 카운트에 강조가 돼 있으니까 1, 2 했을 때 따 하면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마디가 카운트로 치면 7, 8 사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따 듣고 나서 우리가 보통 원 스텝을 받고 2에 따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오니까 보통 온투 추는 분에게는 좀 더 이게 맞다고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이제 온언을 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 카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 근데 뭐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살사는 이제 온언 살사가 이제 맞아요. 더 춤에 맞아요. 있어서는 더 보급력이 압도적이기 분포돼 때문에 있죠. 많이 예. 분포돼 그래서 근래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이제 결성된 밴드 음악들을 많이 들어보면 이런 같은 맥락으로 따로 많이 하게 돼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클래식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치는 이렇게 연주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살사 음악에 대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원 카운트를 맞추는 게 좀 어렵다,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기도 한데 리키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음악을 이해해야지 박자를 편안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고 춤을 많이 춰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우리 정은쌤이 오신 게 아니니까 저기서 좀 더 이제 음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퍼커션 리듬을 구성하는 이제 퍼커션 세션 중에는 타악기 세션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 뭐 끌라베라든가 꽁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꽁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주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뚠바오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자, 이 리듬의 베이직을 밟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카운트 개념으로 역시 풀어드려야 베이직을 밟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좀 더 템포를 늦춰서 슬로우로 들어보면 둥둥. 1, 2, 3, 쿵, 따. 자, 음악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따, 둥둥, 따, 둥둥, 따, 둥둥, 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대표적인 이제 꽁가의 기본 패턴인데 이 패턴에 이제 둥둥, 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둥둥에 대한 개념을 보통 7, 8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 바로 둥둥 개념을 7, 8 하시면 원 스텝이 바로 둥둥 끝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 스텝에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요. 둥둥, 따. 이런 패턴은 꽁가보다 작은 봉고, 무릎에 끼고 치는 타악기죠. 예, 작은 두 귀여운 앙증맞은 두 개의 북이 무릎 사이에 끼고 치는 봉고 패턴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이루어지고 역시 아까 소개드렸던 클라베 같은 경우도 들어보시면 자 뒤에 7, 8 카운트가 끝나고 나서 바로 원 스텝을 밟으시면 2 카운트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2 카운트에 좀 더 강조되는 액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투 추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리듬이 좀 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런 악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카우벨로 알고 계시는 이렇게 소 목에 단 방울처럼 생겼다 해서 카우벨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이제 센세로라고 합니다. 센세로. 예, 센세로. 그래서 카우벨이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예, 센세로라고 하는데 센세로를 이제 치는 사람은 센세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timbal레스에 붙어 있어서 예, 팀발레스 상단에 이제 붙어 있어 심벌지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차타하고 차차에 많이 쓰는 기로라는 악기가 있어요. 기로라는 악기는
이렇게 그 넓은 표주박 같은 거, 에어박 말린 것처럼 생긴 부분에 이렇게 다 홈을 맞아, 냈어요. 맞아. 홈을 내서 빨래판처럼. 작은 스틱으로 칙칙칙 걸으면 이렇게 걸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발전돼서 요즘에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에 돌리는 구슬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까바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악기가 대체되기도 너무 하는데. 좋아요. 예. 근데 그런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들어보시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여기서 칙칙 긁는 소리가 이제 바로 기로 소리고요. 두드리는 소리가 이제 센세로 카우벨 소리죠. 근데 이런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시면 정박이에요. 뭐 헷갈릴 게 없는 게 그냥 들으시는 대로 박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만 있으면 찾기 쉽죠.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강조되어 있는 음악들을 총국분들이 이제 박자 찾기에 굉장히 편해하시는 거죠. 좋아해. 예, 편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비트가 좀 느려야 돼요. 예, 예. 템포가 좀 낮아야 좀 더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너무 낮아도 어려우시지만 적당한 보통 미디엄보다 약간 낮은 템포들을 이제 초급분이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근데 이런 악기들이 이제 어울려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듣는 음악은 이것들이 다 그쵸. 믹스가 된 네. 결과물을 듣는 거다 보니까 네. 여기서 근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악기가 하나 이제 피아노예요. 피아노는 이렇게 이제 스윙이라고 그러죠. 리듬을 담당하면서도 멜로디를 담당하는 악기인데 또 교묘하게 리듬을 담당하게 돼요. 왜냐면 많은 건반이 있기 때문에 화음을 얹어서 리듬을 구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몬투노 주법이라고 그러는데, 몬투노 주법. 예, 뭐 라틴 재즈 쪽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거치실 수밖에 없는 주법인데 리듬 구성은 이렇습니다. 너무 좋아. 따다다. 벌써 액센트가 있죠. 따다다. 그럼 이 액센트가 여러분 이제 7, 8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빵. 따다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이제 퍼커션 세션만 묶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같이 합쳐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까 말한 클라베, 그렇죠. 꽁가, 그 다음에 카우벨, 센세로, 그 다음에 기로, 이렇게. 피아노만 빠진 거죠. 예.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이제 이중 구성 찾기가 이해가 빠르신데, 여기 멜로디가 이제 어차피 추가가 돼야 되니까, 멜로디가 추가가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템포는 베이직 밝게 굉장히 느린 템포예요. 뭐 차차하고도 거의 맞물릴 정도로. 너무 좋은데? 해볼까요? 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여기에는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은 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베이스라는 건 이제 기타, 락 밴드의 베이스가 베이스. 아니고요. 콘트라 베이스. 이렇게 세워서 둥둥 치는, 네, 베이스가 추가가 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음악에 이런 리듬을 만든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데코레이션 개념으로 들어가는 악기가, 이제 멜로디 물론 파트도 이끌고 있겠지만, 관악기. 브라스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알죠. 뭐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색소폰, 부는 거. 트럼본, 트럼펫 이런 세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씩만 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오케스트라고 표현하는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펫만 뭐 2개, 색소폰도 뭐 알토, 베이스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다채롭게 음악을 꾸며주죠. 그래서 그런 풀밴드 개념을 들어보시면 아유, 제일 어려워하는 음악들이 나오네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음악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제 보통 돼서 우리들에게 여기서 이제 보컬까지 추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일반적인 살사가 되겠는데 너무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얹어져서 최종적으로 듣는 결과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음악을 접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베이직을 카운트로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운트에 대한 개념을 같이 도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음악이 만들어진 시작과 시기에는 카운트는 존재하지 않았어요.